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객체가 만들어질 때 데이터가 들어있게끔 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나머지는 저번 첫 교시 때 풀었던 문제랑 똑같이 처리가 가능한 거였죠. 일단 우리가 필요한 거 먼저 만들어 볼게요. 사람 클래스 하나 필요하고요. 그리고 철수랑 영희 클래스도 필요하죠. 객체 만들어야 되니까. 자, 그리고 나서 사람 타입으로 만든 A 김철수한테 김철수 객체 연결을 해줘야 되니까 우리는 상소까지 해줘야겠죠. 그래서 김철수는 사람이다, 김영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를 자바한테 알려줘야 되고요.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이 메서드 사람한테 있으면 되는 거죠. 이 메서드를 어디에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마우스 올려 보세요. 자바가 알려줄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사람 클래스에는 이런 정보들이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걸 봤을 때 아, 사람 클래스한테 변수들이 좀 필요하겠구나 라는 거를 떠올릴 수 있으셔야 돼요. 여기 있는 이런 거 말고도 여기 이름이 바뀌고 있는 거, 전화번호가 바뀌고 있는 거, 이런 매운 정도, 음식 이런 것들도 변수에 담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전에 좀 전에 풀었던 문제랑 동일한 거죠. 자,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점 또 있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 좋아하는 음식점, 얘는 타입을 뭘로 해주면 될까요? 전에 풀었던 거랑 똑같은 거죠. 얘를 음식점으로 해주고 영화반점이랑 북경반점을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음식점 클래스 하나 필요할 거고요. 만들어주고 상속을 밖에 해놓으면 우리가 음식점으로서 쓸 수가 있죠. 이건 전 문제랑 같은 원리예요. 자, 이러고 나서 사람 클래스의 변수를 만들어 줬어요. 근데 지금 사람 타입인 A 김철수한테 김철수 연결하고 있죠. A 김영희한테는 김영희 연결을 하고 있고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를 넣는 곳이 여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코드상에서. 그러면 이 객체가 만들어질 때 이 객체에 데이터가 넣어진 상태로 만들어진다면 해결이 되는 문제 아닐까요? 우리가 배웠던 자, 이게 일반적인 메서드 구조죠. 리턴 타입 있고 메서드명 있고 소괄호 중괄호. 우리가 만들 건 생성자죠. 리턴 타입 없고 클래스명이랑 똑같은 이름으로 만들어주면 생성자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생성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 객체가 만들어질 때 데이터를 다 넣어줘야 돼요. 그쵸? 지금 그거 하려고 생성자 만든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여기다가 김철수 넣을 거고요. 여기다가는 철수 전화번호 이거 넣어 줄 거고요. 여기다가는 영화반점 객체 연결을 해줄 거고, 여기에는 매운, 철수는 매운 음식을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짬뽕 넣어줄 거예요. 자, 제가 여기를 디스, 자기 자신 컨트롤할 수 있는 디스 클릭을 해서 변수를 가져왔어요. 이 이름은 누구죠? 그렇죠. 사람 클래스에서 만들어져 있던 이 변수 상속받았기 때문에 요 안에 그대로 있을 거고요. 이 김철수 클래스 안에 그거 가지고 디스로 불러온 거죠. 아까 전에 이거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변수가 만들어져 있다면 이 디스 이름은 얘일 거고, 그죠? 하이라이팅 되는 걸 보면 얘죠. 근데 얘가 없다면 좀 하이라이팅 되는 게 여기 있어요. 이 디스의 이름은 얘를 가져온다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값을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랬을 때 일단 이렇게 넣어주고요. 김영희도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죠. 번호가 이게 북경이고요. 김영희는 안 매운 짬뽕이네요. 자, 이렇게 해줬어요. 얘를 좀 위로 올리죠.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이러면 여기서 김철수, 뉴 김철수 해서 김철수 객체 만들어질 때 이 데이터들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죠. 값을 이미 넣은 상태로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코드 안에서 뭔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도 이미 데이터는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주문하다 하는 메서드 여기 처리만 해주면 되겠네요. 이거는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을 할 거예요. 자, 할 건데 우리 주문 메서드 실행할 때 여기다가 인자값 넣어줘서 매개변수로 받아서 처리했었죠. 똑같이 해줄 겁니다. 이렇게 넣어줄 거고요. 여기서 체인지 메서드 하면 파라미터 넣어준다고 했죠. 요거 여기도 넣어주고 여기도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활용해주면 되는 거죠.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니까 가져온 데이터를 우리가 활용만 해주면 되잖아요. 똑같은 방식이죠. 전에 했던 문제랑 달랐던 거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 얘는 생성자를 통해서 객체가 만들어질 때 데이터를 바로 저장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한 것 뿐이고,
그 전 문제에서는 데이터를 코드상에서 저장을 시켜줬던 것 뿐이죠. 이 두 개만 다른 거예요. 생성자를 사용하는 거. 얘도 지금 실행을 시켜보면은 잘 나오고 있죠. 이거랑 이거까지 잘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거의 이제 조금 다르고 거의 똑같은 문제 두 개를 한번 풀어봤어요. 근데 이 두 개를 푸는 동안에 얘는 어떤 역할이에요? 음식점에 있는 이 주문이라는 기능이 들어있지 않은 이 메서드, 얘는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없으면 영화반점이나 북경반점이 나 음식점처럼 될래? 라고 했을 때 음식점이 너 나처럼 되고 싶으면 나한테 없는 거 버리고 와 라가 될 거고, 그럼 이거 버리고 가야 돼서 주문이라는 메서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여기 안에 뭐 이런 거 넣어도 아무 영향이 없는 거잖아요. 밑에서 어차피 오버라이딩 해서 쓰고 있으니까 얘는 실질적으로 요 안에 기능이 뭐가 들어있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지 않는 거죠. 얘는 그냥 이 영화반점이랑 북경반점이 이 주문이라는 메서드, 이 버튼을 잃지 않기 위해서 버튼 틀만 남겨놓은 메서드를 유지하기 위해 모양만 구색만 갖춰놓은 그냥 빈 껍데기잖아요. 그쵸? 지금 전 문제 풀 때도 그랬고 이번 문제 풀 때도 얘는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이제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막내가 한 명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내한테 이 코드를 넘겨주고 이 코드 좀 보고 있어 라고 했는데 이제 막내가 코드를 보다가 이 메소드는 왜 기능이 없지? 하고 뭔가 여기다가 막 열심히 뭔가를 썼어요. 하루종일 열심히 써서 나 오늘 되게 열심히 일했다, 기쁘다 하고 있는 상태예요, 막내가. 그때 제가 가서 물어봅니다. 막내야, 잘 분석을 했니? 코드를 보니까 뭘 알았니? 라고 했는데 막내가 저 오늘 여기다가 열심히 기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막 엄청나게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근데 사실 의미 없죠.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기능들 우리가 실질적으로 쓸 기능이 아니잖아요. 여기다가 어떤 기능을 만들어 놨어도 결국 얘는 여기서 오버라이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막내가 하루 종일 열심히 만든 이 안에 들어있는 기능들은 그냥 지워버려야 되는 거죠. 그쵸? 이런 상황을 좀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보통 이런 식으로 적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금 얘는 그냥 틀로서만 존재할 빈 껍데기 메서드, 반쪽짜리 메서드니까 여기는 건들지 마세요, 구현하지 마세요 라는 식으로 써주기도 해요. 내 의도를 나타내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내 코드를 봤을 때 이 메서드가 비어있다 그래서 이 메서드 왜 비어있지? 이 사람 코딩 하다 말았네? 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게 여기는 뭐 틀만 남겨놨으니 건들지 마세요, 뭐 구현하지 마세요 라고 써줄 수 있는 거죠. 이건 내 의도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개발자의 의도를 표현하는. 근데 이제 이 의도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주석을 달아주는 거 말고 그냥 코드 자체가 내 의도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거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메서드를 이렇게 만들면 리턴 타입 메서드면 소괄호 중괄호 이렇게 만들죠. 이 중괄호는요, 이 메서드의 구현부라 그래요. 구현부. 파란색이 잘 안 보이는 것 같네요. 구현부.
메서드의 구현부를 이 중괄호를 구현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 다른 말로 바디라고도 해요. 바디. 메서드의 바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틀만 있어야 되는 이 메서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안에 기능을 안 넣을 거니까 구현부가 필요 없죠. 구현부가 없어도 되잖아요. 사실 기능을 넣을 게 없으니까, 안 넣을 거니까.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지우고 구현부 부분을 지우면서 세미콜론을 찍어주면요, 얘는 이제 이 메서드는 그냥 반쪽짜리 틀만 존재하는 메서드야 라고 표현을 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근데 에러가 나고 있죠. 우린 이 에러만 해결을 해주면 이 메서드는 구현할 거 아니니까 건들지 마세요 라는 의도를 주석을 안 달고도 나타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에러는 무슨 에러냐면요, 이 메서드는 필요하대요. 바디가 세미콜론 대신에 바디가 필요하대요. 우리가 지금 세미콜론을 찍었잖아요. 원래 바디로 있던 이 중괄호를 지워버리면서 세미콜론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이 메서드는 세미콜론 대신에 바디가 필요하대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된다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걸 없애고 싶어서 없앴던 거잖아요. 자, 이럴 때는요, 여기 리턴 타입 앞에 abstract라고 하는 애를 붙여주면 돼요. 이 abstract는요, 얘가 뭘 뜻하는지 한번 볼게요. 구글에다가 abstract라고 치시면 얘는 추상이에요. 추상.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쓰기 위해선, 알아보기 위해선 자바 abstract 이렇게 치시면 자바에서의 abstract가 어떤 역할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자바 abstract, 얘는 추상 클래스, 추상 메서드. 우리가 지금 메서드한테 abstract를 붙이면요, 얘는 추상 메서드가 되는 거고요, 클래스한테 abstract를 붙이면 추상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알아두신 상태로 다시 여기로 와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코드에다가 붙여서 쓸 건 abstract인데, 자바에 abstraction이라는 개념이 좀 있어요. abstraction. 얘는 요걸로 한번 볼게요. 자, 얘는요, abstraction은 그냥 개념이에요. 개념. 객체의 관련 속성만 표시하고 불필요한 세부 정보를 숨긴다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요거는 좀 딥하게 들어가면 개념 자체가 이해하기는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릴 건데, 자, 우리가 어떠한 자동차 객체를 만들어서 쓰려고 해요. 근데 이 자동차 객체에는요, 우리가 실제로 현실에 있는 자동차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연비도 있을 거고요, 가격도 있을 거고, 재원도 있을 거고, 세부적으로 엔진, 유리,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객체 안에 데이터를 넣고 쓰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연비랑 최고 속력 정도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두 개 빼고 나머지는 필요가 없죠. 그죠? 자동차에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많지만 우리가 쓸 거는 이거 두 개밖에 없대요. 그럼 나머지는 다 불필요한 거잖아요. 우리한테는 이런 것들을 다 숨겨요. 우리한테 불필요하니까 다 없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린 얘만 가지고 뭔가를 해요. 이게 자바에서 말하는 abstraction이에요. 이건 그냥 개념이고, 우리가 실제로 코드에 붙여서 사용을 할 거는 abstract예요.
지금 붙였던 거 이거.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추상 메서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추상 메서드라는 거는 구현부가 없는, 바디가 없는, 우리가 반쪽짜리 메서드, 버튼 유지용으로 만들어 놓은 이 틀을 추상 메서드라고 할 거예요. 이제 저런 것들을 다 추상 메서드라고 할 건데, 지금 바디가 없죠? 세미콜론 찍혀 있어요. 네, 얘를 이제 추상 메서드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볼까요? 자, 근데 추상 메서드가 되려면 앱스트랙트 이걸 붙여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구현부가 없고 이게 없고, 이거 대신에 세미콜론을 찍기 위해서는 앞에 앱스트랙트를 붙여줘야 돼요. 근데 붙여줬는데도 얘는 에러가 나고 있죠. 얘가 왜 그러냐면, 이 음식점 타입은요, 머스트, 강조를 하고 있어요. 앱스트랙트 클래스래요. 그러니까 앱스트랙트, 추상 메서드가 정의됐는데 얘는 앱스트랙트 클래스여야만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자, 추상 메서드가 한 개라도 있으면요, 해당 클래스는 무조건 추상 클래스여야 돼요. 자, 이 말이에요, 이 말. 지금 추상 메서드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일반 메서드였던 애를 앱스트랙트를 붙이면서 구현부를 없애고 세미콜론을 찍었어요. 이게 지금 추상 클래스로 바꾼 거거든요. 내가 그 주석을 걸어서 여기는 구현하지 마세요 라고 표현했던 내 의도를 그냥 코드로만 표현을 해준 거예요. 얘는 여기 안에 기능을 못 넣게 아예 구현부를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앱스트랙트를 붙였죠. 그래서 얘가 추상 메서드가 됐어요. 그러면 음식점이라는 클래스는 지금 추상 메서드를 하나 가지고 있네요. 그럼 이 클래스는 무조건 추상 클래스여야만 해요. 일단 이게 기본이에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추상 메서드가 한 개라도 있으면, 근데 이 말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하면 추상 클래스는 일반 메서드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죠? 이 말이 뭔가 추상 메서드가 한 개라도 있으면이에요. 그러면 뭐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 이거 말고 일반 메서드도 있을 수 있겠죠?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는 그냥 주문 투로 하죠. 상관이 없는 거죠. 뭐야? 얘가 왜 여기로 들어갔을까요? 일반 메서드를 만들었는데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얘를 지우면요, 과연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안 해요. 추상 클래스는요, 추상 메서드를 무조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다만 이게 반대가 됐을 때, 추상 메서드가 한 개라도 뭔가 있으면 그 클래스는 무조건 추상 클래스가 돼야 돼요.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상관은 없어요. 근데 추상 클래스는요, 우리가 코드상에서, 추상 클래스는 코드상에서 이걸 못합니다. 이게 안 돼요. 객체를 못 만들게끔 만들어져 있는 게 추상 클래스예요. 추상 클래스로 뭔가를 해놓으면요, 그 클래스로는 객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왜 이래? 뭐지? 아, 됐다. 자, 얘로는 음식점 타입으로는요, 뭔가를 할 수 없대요.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죠. 저도 모르거든요 이거. 근데 대충 객체를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상 클래스는 객체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도 사용이 가능은 하지만, 일반 메서드를 넣어서 추상 클래스 사용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굳이 일반 메서드를 쓸 거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일반 메서드는요, 좀 더 그 용어를 자바 용어로 바꿔보자면 구상 메서드라고 해요. 구상 메서드. 구현부가 존재하는, 구현할 수 있는 구상 메서드라고 합니다. 얘는 구현부가 없는, 바디가 없는 추상 메서드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자, 얘는 지워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개발자들은 아는 거죠. 아, 얘는 추상 메서드구나. 이러면 얘는 기능을 구현할 필요가 없겠구나, 구현을 못하겠구나, 하면 안 되겠구나를 아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원래 우리가 상속을 받으면 이게 부모가 있고요, 자식이 있어요. 부모한테 상속을 받아요. 그럼 부모가 가지고 있는 변수, 메서드 다 쓸 수 있죠. 그렇죠? 여기서 따로 뭐 언급하지 않아도 그대로 물려받아서 쓸 수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이게 일반 클래스였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지워버리죠. 이렇게 해도 얘는 쓸 수 있죠. 주문을. 대신에 아무 내용이 없을 뿐이죠. 부모한테 아무 내용이 없으니까. 여기다 뭔가를 넣어줬으면 그거 그대로 쓰겠죠. 이런 게 가능했죠. 근데 얘가 추상 메서드면요, 얘를 안 써주면 뭐라고 해요? 추상 메서드는 지금 구현부가 없는, 바디가 없는 반쪽짜리 그냥 빈 껍데기잖아요. 그걸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얘는 이게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죠? 실제로 어떤 에러를 뱉어주냐면, 자, 영화반점 타입은요, 워스트로 또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임플리먼트 뭔가 해야 된대요. 이네릿 상속, 앱스트랙트 메서드, 얘를 상속을 받았으니까 뭔가를 꼭 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나오는 걸 보면은 얘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사실 이거예요. 추상 메서드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무조건 오버라이딩을 해줘야 돼요. 이걸 안 하는 것만으로도 얘는 뭐라 그래요? 그래서 얘를 틀만이라도 해놔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얘 실행시키면 당연히 아무것도 내용도 안 나오겠죠. 근데 어쨌든 오버라이딩을 무조건 해줘야 돼요. 빈 틀이라도. 안 그러면 자바 자체에서 막습니다. 왜냐면 얘는 기능 구현이 안 되어 있는 애잖아요. 아무 기능도 없어요. 그 메서드를 상속을 받았는데 그걸 그대로 쓰겠대요. 그럼 자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멍청아, 이건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건데 네가 이걸 어떻게 그냥 쓸 거야. 이건 네가 기능 구현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 메서드를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무조건 오버라이딩을 꼭 해줘야 된다 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아, 이거 하나 더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그 원래 구상 메서드고 일반 클래스로 만들어놨던 음식점이라는 애를 우리가 기능 구현을 안 할 거라는 의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추상 메서드와 추상 클래스로 바꿨죠. 지금 그 상태잖아요.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기능 구현을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메서드와 클래스한테
앱스트랙트를 붙여주는 이 과정 필수일까요? 여기를 이렇게 바꿔놓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고 쓰는 거랑 여기다가 뭐 주석으로 여기 구현하지 마세요 해놓는 거랑 앱스트랙트 붙여서 코드만 보고도 의도를 전달하는 거랑 둘이 지금 똑같긴 하죠. 어차피 내가 의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주석을 걸어놓은 거고 앱스트랙트를 붙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를 풀어오면서 이런 식으로 처리한 애들이 많았죠. 냅두고 다 지나왔잖아요. 그런 애들을 만약에 코드가 쭉 쌓여있다고 했을 때 앱스트랙트를 붙여서 아, 얘는 추상 메서드니까 다 붙여줘야지 해야 되는 게 필수일까요? 네, 이거는 필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제약사항 하나를 걸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앱스트랙트가 들어있을 때는 자, 앱스트랙트가 들어있을 때는 얘로는 객체도 못 만들고 메서드도 무조건 오버라이딩을 해야 돼요. 그죠? 성성을 받으면 그런 상황이고 얘가 그러면 우리한테 가져다주는 이점은 내가 주석을 걸지 않아도 이 메서드는 구현하지 않는다 라는 거를 알려줄 뿐이에요. 의도만, 내 의도를 나타낼 뿐이에요. 그래서 얘는 필수가 아니고요. 오히려 엄밀히 따져보면 불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무조건 오버라이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얘로 객체도 만들 수 없고 원래 우리가 이걸 쓰지 않았을 때에는 기능에 전혀 문제가 없죠. 일단 이렇게 해놓는 거랑 이렇게 안 했을 때랑 기능에 차이가 전혀 없어요. 기능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뭐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다이나믹한 뭐 이점을 가져다 주는 게 없습니다. 별로. 그냥 내 의도를 표시할 뿐이에요. 그래서 얘는 필수가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실제로 실무에서 이제 제가 경험했던 바를 생각을 해보면 추상 클래스 거의 못 봤어요. 추상 메서드 거의 못 봤어요. 잘 안 써요. 안 쓰는 개념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고 있는 거랑 알고 있는 거랑은 다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리고 사실 이거를 배우는 이유는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내용에서 얘가 추상 클래스랑 추상 메서드가 좀 더 발전한 느낌의 상위 호환적인 게 있어요. 그거를 배우기 위해 초석을 좀 다진 것 뿐이고요. 사실 얘는 실제로 많이 사용하지 않는 추상 클래스랑 추상 메서드는 거의 주로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네. 일단은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또 뭐가 있을까? 말씀을 드릴게. 요 정도만 하고 일단 이번 시간 마무리 했다가 쉬는 시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는 시간 가졌다가 55분부터 다시 할게요.